안녕하세요. 조관익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죠. 사실 세상을 살아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관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면은 사업도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은 직장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나고 사업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이것이 63번째 책인데, 결국은 인간관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하나의 결론이죠. 결국은 인간관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잘 아시죠?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하죠. 알프레드 아들러. 이 아들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고민은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친척관계라든가 부부관계라든가 자식관계라든가 또는 이웃관계라든가 친구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고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로부터 인간의 고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의 특징을 꼽아보면 7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인간 알레르기예요.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고독함을 즐기고 외롭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방콕하는 것, 방에 콕 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죠. 인간이라고 하면은 말이야 신물이 난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은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상하게 내 마음을 긁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에서 단점을 보고 속상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지나친 결벽증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람이 맑으면은 아주 원리 원칙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때로는 눈 감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냥 물러서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나친 결벽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깐깐하게 말이죠. 모든 걸 따지고 들고 이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결벽증이 갖고 있는 것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번째는요,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즉 대범하지 않으면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인간관계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대범하지 않고 아주 소심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멘탈이 약한 사람, 마음의 상처를 아주 쉽게 얻는 경우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은 별일 아닌 것으로 말을 했는데 자기만 그것을 마저 곱씹어가면서 밤에 잠 못 이루고 어디 보자 말이죠 하고 보복할 생각을 한다면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멘탈이 약한 경우, 마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착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죠. 좋게 말하면요, 이 멘탈이 약한 경우에 이 마음의 상처를 쉽게 얻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코드와 궁합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 코드가 안 맞는 경우, 대표적인 게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경우가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어지고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로 간에 물러서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대방을 갖다가 원수 보듯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코드와 궁합이 안 맞고 뭔가 말이죠, 이게 어긋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진짜로 상대방이 나쁜 놈일 경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상대방이 정말 악질이고 나쁘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죠. 내가 아무리 인간 알레르기가 없고 결벽증이 없고 대범하다 하더라도 상대방 자체가 나쁜 놈일 경우에는 인간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7가지를 잘 보면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요. 7가지 중에서 6가지는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 것만 상대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면은 상대방이 정말 악질이고 나쁜 놈이 아닌 한 나를 바꿔야만이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고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결론이죠. 나를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게 되죠. 안 됩니다.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친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친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정말 악질이 아닌 한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곰곰이 살펴보면 인간관계를 좋게 해야 할 길이 보입니다. 아무쪼록 말이죠.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 생각을 좀 더 가다듬어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삶이 평온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인간관계,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요, 몇 번 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간관계 좋게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 괜찮았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